강력한 태풍 링링은 충남 서해를 지나서 경기 서해안으로 지금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시간 정도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모시고 태풍 상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하고 있고요. 충남 서해안은 지난 것 같고 지금 수도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 충남 서해안 쪽은 벗어나서 이제 경기만 예.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지금서부터가 수도권이 이제 피크 타임이 되겠죠. 현재 저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예. 15시에는 일단 그 북한 그 해저하고 개성 사이로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쪽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 그러니까 서쪽으로 예. 이때가 14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네네. 예,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동해도일 때가 바람이 가장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제 서울이나 이 수도권 쪽에 바람이 가장 강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번 태풍이 이 기자 현장 중계에서도 전달이 됐지만 바람이 무척 강한 것 같습니다. 비보다는 바람이 강한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태풍의 특징 중에 대개 우리나라의 그 북상에서 강한 피해를 줬던 큰 피해를 줬던 태풍들은 다 예. 풍태풍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태풍이 아니고 비태풍이 아니고 바람태풍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특색이 대개 이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속도가 늦거나 예. 또 이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지형적 영향으로 부딪히거나 장마전선과 겹치거나 할 때입니다. 그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아, 예.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경우는 이게 세 개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굉장히 큰 예. 그런 태풍으로 많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죠. 예. 태풍이 보면은 평균 초속 40m, 그리고 지금 가거도 쪽에는 초속이 순간 52.5m. 돌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바람이 어느 정도나 강한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태풍이 올라올 때 평균 초속이죠. 15m 이상이면 입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25m면은 예. 기왓장이 떨어지고 네. 30m 나오면 가로수가 뽑히고 40m 나오면 사람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뒤집히고 배가 전복하는 네. 이런 정도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상청의 그 태풍 예측 이런 자료를 보면 현재 중심 최대 풍속이 37m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서울과 가장 가까울 때가 36m. 저 15시에 상륙할 때가 북한 쪽으로 상륙할 때가 한 35m 정도. 사실 이 정도는 평균 최대 풍속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순간 최대 풍속은 평균보다 한 30% 정도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렬비 얼도 같은데 45m 이상의 순간 최대 예. 풍속이 부는 이유가 해안이나 섬 같은 데는 그 정도 45m까지 불게 되고요. 서해안 지역이죠. 해안 지역, 인천이라든가 충남 이 해안 지역은 보통 한 35에서 45m 예.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서울 조금 내륙으로 들어온 예. 지역이죠. 이쪽 지역은 25에서 35m 정도 순간 최대 풍속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50m 이상 초속 바람이 관측이 되기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5m 정도, 그래서 방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가을 태풍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과 비슷한 경로로 이동했던 태풍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피해는 무엇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대개 이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우리나라에게 그 가장 큰 피해를 줬던 게 2010년에 곤파스, 그다음에 2000년에 뿌라필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링링하고 그 경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저 곤파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우리나라 좀 더 붙어서 들어왔고요. 상륙을 했고요. 북한 쪽으로. 뿌라필은 조금 더 이제 서쪽으로 올라갔는데, 자, 이 두 태풍이 거의 제주도를 지날 때 세력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제 북상을 하면서 이 두 태풍의 특징은 이 좀 세력이 북상하면서 좀씩 많이 약해졌는데, 지금 이 링링 같은 경우는 기상청 예측도 예보에 따르면은 예. 그렇게 크게 약화되지 않고 그대로 북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곤파스 같은 게 예를 들어 보면 제주를 통과할 때 중심 최대 풍속이 38m였다가 경기만까지 들어왔을 때 28m로 한 10m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40m에서 36m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강도로 지금 북상하고 있다는 예.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북상한 태풍 중에서는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될 확률이 높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상청도 많은 관측 지점에서 최대풍이 갱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지금 태풍- 그 곤파스하고 진로는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세력은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강하다고 지금 예. 예측을 하고 있는 예측이 것이죠. 하고, 네네.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피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다면은 비보다는 바람이 이번에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당장 그 해안가에 있는 뭐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인천대교, 공항대교 같은 데는 아마 폐쇄될 거로 봅니다. 저는 예. 이 정도 돌풍이 불면은.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안가 쪽은 지금 워낙 이 해일 가능성도 있고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나가시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도 이제 지금서부터 한 3시 사이가 가장 피크 타임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태풍이 들어올 때 곰파스 때도 그랬지만은 날아다니는 물체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그렇죠. 간판 떨어지고 네. 이러면. 그래서 예. 가급적 이 시간대는 정말 가급적 외출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특히 대중교통을 자꾸 이용하라고 하시는 게 사실 차량 같은 경우도 30m 이상 넘으면은 전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운전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이제 지금 시간에 준비하기 쉽지는 않은데 예.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유리창 좀 테이핑을 해주거나 창틀하고 아주 완벽하게 고정시켜 주는 것 예.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7, 8월 태풍과 달리 또 9월 태풍은 그 위험 반원, 그러니까 오른쪽 절반이 우리나라 쪽을 향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올 가을에 또 이런 태풍이 올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일단 지금 북태평양상에 그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의 해수 온도가 높아요. 거기다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조건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가장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이 여름 태풍이 아니고 가을 태풍들입니다. 예. 매미라든가 루사라든가 옛날 1959년에 사라라든가. 근데 최근에 이런 태풍들이 점점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2016년에 울산을 굉장히 크게 피해를 줬던 태풍 차바, 또 작년에 경북 동해안 쪽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콩레이는 다 예. 10월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태풍이 발생하고 영향을 주는 시기가 자꾸 예.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늦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9월 상순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한 개 이상 더 발생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더 올 않겠느냐. 가능성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가을 것이죠. 태풍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바람이 수도권에 근접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앞서 가능하면 이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운전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창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앞서 제가 들어왔는데 의외로 창문을 여는 것이 다 닫아놓는 것이 더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 지금 것이 가장 그 일단 안전한지. 강풍이 부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는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닫아놓고. 만약에 닫아놓고요. 이제 신문지라든가 이런 테이프 같은 걸 테이핑을 합니다. 예. 이건 왜 하느냐면요. 네. 깨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깨졌을 때 유리창이 그대로 풍압해서 딱 깨지면은 인체에 굉장히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위험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걸 테이핑을 해놓으면은 날라오더라도 비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리창 그 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밑에 하고 같이 완벽하게 붙이는 겁니다. 고정. 예. 그러니까 뭐 우유곽 같은 거를 막 끼워 넣어갖고 중간에 완충제로 네, 움직이지 예. 않도록 움직이지 이게. 않게. 이게 움직이면서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혹시 깨지더라도 이 비산물이 날아가지 않게 테이핑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유곽 같은 완충제를 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 2, 3시 수도권에 계신 분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 진로를 보면 아까 앞서 그 해주하고 개성 사이로 상륙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관통을 하는 건 아닌데 북한은 관통해서 지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서해상으로 해서 북상에서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북한은 완전히 관통을 하는 것이죠. 예. 뭐 해주하고 그 개성 사이로 상륙을 해서 평양 인근을 지나서 강계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완벽하게 관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기상청 예측으로는 세력도 그렇게 쉽게 약화되지 않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북한 쪽은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반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유의 사항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짚어주신 유의 사항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